오늘은 현 시점을 기준으로 고른 최애 국내 에세이 8권을 털어보려고 해요. 오늘 소개한 책들은 정말 믿고 보셔도 돼요. 어떤 걸 읽으셔도 좋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그간 인생책이 뭐냐 하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많기도 하고 인생책이라는 게 원래 시기별로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현 시점을 기준으로 고른 최애 국내 에세이 8권을 털어보려고 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에세이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진짜 장바구니 터질 각오 하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 시점 최애 국내 에세이 탑 8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하재영 작가님의 책입니다. 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 이 책은 제가 2023년에 그 해에 가장 좋았던 책으로 꼽기도 했었죠. 이 책이 그 가장 가깝지만 가장 모르는 존재인 어머니에 대해서 쓴 공동 회고록이거든요. 하재영 작가님이 어머니인 고선희 선생님을 직접 인터뷰하면서 여성이자 딸이자 엄마이자 인간으로 살았던 이 사람의 계보를 기록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밀한 개인의 기록, 미시사인데 동시에 이 모녀가 이제 이 사회구조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록이 굉장히 보편적인 힘을 지니게 돼요. 저는 이게 에세이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내밀한 나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세계로 확장돼 나가는 거, 그 일을 너무 잘해주고 있는 에세이라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책입니다. 동시에 이 하재영 작가님이 글을 정말 잘 쓰세요. 기본적으로 글의 구조도 너무 좋고 주제를 파고드는 힘도 좋고,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믿고 보는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작가님이 쓴 다른 르포 책인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도 저의 인생책인데 이것도 함께 읽어봐 주시기를 권해보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재영 작가님의 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 였어요. 현 시점 최애 국내 에세이 탑 8, 그 중에 두 번째 책입니다. 홍승은 작가님의 두 명의 애인과 삽니다. 이 책은 폴리아모리 에세이입니다. 폴리아모리, 비독점적 다자 연애죠. 홍승은 작가님이 두 명의 애인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이제 사랑과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는 책이거든요. 사실 이 폴리아모리라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두고 이제 몇몇 사람들이 그냥 난잡하게 연애하는 거, 바람 피우는 거 합리화하는 책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심지어 이 책을 사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 폴리아모리? 너 이런 사람이야? 약간 이런 이상한 취급을 받기도 하고 그랬던 책이거든요. 이 책은 폴리아모리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떤 즐거움과 어려움, 그리고 지향점들을 가감없이 털어놓는 책이지만요, 동시에 평등한 관계와 그것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들의 방점을 찍는 책이에요. 인간이 다른 인간이랑 관계를 맺을 때 이 관계가 어떻게 하면 비폭력적이고 평등할 것인가, 이 관계가 고이지 않고 계속 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이걸 너무 잘 보여주는 책이라서 저는 관계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홍승은 작가님을 너무 좋아해서 작가님이 하는 글쓰기 모임에도 참석해보고 북토크에도 가보고 아무튼 작가님의 책은 모두 믿고 사는 약간 광팬이거든요. 글이 정말 좋아요. 정말 부지런히 자신을 갈고 닦는, 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글입니다. 이 책 외에도 당신이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계속 불편하면 좋겠습니다도 추천해요. 홍승은 작가님의 두 명의 애인과 삽니다 였습니다. 네, 현 시점 최애 국내 에세이 탑 8. 세 번째로 소개할 책은 임지은 작가님의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하여입니다. 이것도 제가 광팬을 자처하는 엄청난 작가님이죠. 임지은 작가님 에세이는 제 기준에서 가장 에세이다운 에세이인 것 같아요. 나라는 존재를 이루는 어떤 사건들, 사람들, 이 기원을 파헤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음과 나쁨들, 넘침과 부족함들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걸 이제 아름다운 글로 잘 엮어가지고 멋진 구조로 딱 내보이는 글, 그게 임지은 작가님이 쓰는 글들의 힘이거든요. 특히 임지은 작가님은 자기 안에 있는 모순을 정말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왜 사람이 살다 보면 나조차도 나를 이해 못하겠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생겨먹었는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잘 모르겠고 마음과 머리가 따로 놀고, 이런 부분을 정말 잘 잡아내시는 분이에요. 임지은 작가님 다른 에세이들도 너무 좋아서 제가 뭘 고를까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 임지은 작가님의 글은 항상 계속 꾸준히 발전하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최신작이 또 여러분께 추천해드릴 만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책 골라봤습니다. 나의 추함도, 나의 꾀죄죄함도, 상처도 모두 다 내어서 보여주고야 마는 그런 글을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강추드립니다. 임지은 작가님의 책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하여 였습니다. 네, 현 시점 최애 국내 에세이 탑 8.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문보영 작가님의 책입니다. 일기시대. 아마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들 중에 가장 유니크하고 귀엽고 유쾌한 에세이를 골라달라라고 하면 저는 이 책 고를 것 같아요. 에세이라는 게 작가의 일상을 담아낸 글들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상의 모든 사건을 막 날것으로 묘사하고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에세이가 되지 않겠죠. 그건 정말로 일기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문보영 작가님 책을 보다 보면 일상의 일들이 어떻게 창작의 씨앗이 되느냐를 잘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들과 생각한 것들의 파편이 잘 모아지고 연결되고 자신만의 개성 있는 어떤 문체와 형식을 입고 완성된 작품으로서 나오는 것, 이 구슬이 줄에 쫙 깨어지는 이런 순간을 이 책을 통해서 경험해 보실 수 있어요. 또 이 책이 시인이 쓴 에세이라서 그런지 어휘가 굉장히 생생하고 다채롭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일상적인 부분에서 언어적인 부분에서 큰 자극이 되는 책이에요. 이 책과 더불어서 작가님의 아이오와 일기인 삶의 반대편에 들판이 있다면도 추천드립니다. 문보영 작가님의 일기시대였어요. 현 시점 최애 국내 에세이 탑 8 다섯 번째 책은요, 한정원 작가님의 시와 산책입니다. 요거는 뭐 최애 에세이로 꼽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책을 보고 싶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은 책을 보고 싶다? 요거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시간의 흐름 출판사에서 나온 말들의 흐름 시리즈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테마가 끝말잇기 하듯이 이어져요. 예컨대 이 앞의 책이 금정현 작가님의 영화와 시이거든요. 요걸 이어받아서 이제 이 책 시와 산책이 나온 거고, 요 다음 책이 유진목 작가님의 산책과 연애입니다. 이렇게 독특하고 재밌는 테마로 쓰여진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뭐라고 요약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시와 산책에서 건져 올린 글들이고 이것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진짜 빛나는 책입니다. 수려해요. 이 표현과 생각이 너무 아름다워서 읽고 있다 보면 뭔가 내 생활의 어떤 너저분한 것들이 싹 가라앉는 느낌이고요. 그렇게 딱 걸러진 앙금이 무척 소중하게 다가오게 만드는 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읽어봐야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에세이 한정원 작가님의 시와 산책이었습니다. 네, 현 시점 최애 국내 에세이 탑 8, 그 중에서 여섯 번째 책은요, 목정원 작가님의 산문집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입니다. 이 책은 뭐 에세이 동시에 공연 예술에 관한 예술서이기도 해요. 목정원 작가님이 공연 예술 이론가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는 작가가 접한 예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특히 이제 공연 예술처럼 흔적만 남기고 사라지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작가님이 굉장히 단단하고 단아한 문장을 써요. 그 점도 정말 좋지만 이 에세이의 가장 특장점은 아름다운 거, 예술이라는 것을 내 삶에 들이는 방법과 그걸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느냐, 얼마나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알려준다는 점인 것 같거든요. 저는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을 늘 동경하는데 이 책은 그런 삶이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책이어서 저에겐 더 소중했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이 표지도 정말 이 작가님의 글 분위기와 맞게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예술 에세이 목정원 작가님의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이었습니다. 네, 현 시점 최애 국내 에세이 탑 8. 일곱 번째 책은요, 김원영 작가님의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입니다. 이 책은 에세이면서 동시에 장애학, 사회학 책이기도 해요. 뭐 오늘 소개한 모든 책들이 그렇겠지만 특히 이 책은 제 일상에, 생각에, 그리고 그 이후의 독서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 책이에요. 이 책을 가로지르는 주요한 테마는 이겁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이 소수자들이 소외되고 배척당하고 괴로워지기 쉬운 이 세상에서 그들은 평생 이런 질문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탄생부터 이미 잘못이나 손해는 아닐까? 나는 이 사회에서 실격당한 존재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이제 품고 시작해서 내가 이 장애를 외면하지도 않고 극복하지도 않으면서 하나의 정체성으로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존엄하고 또 아름다울 수 있느냐, 이거를 탐색해보는 책입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체험과 타인과의 관계, 사회의 법과 제도를 다채롭고도 신중하게 넘나드는 책이에요. 이런 책을 읽는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각자가 조금 더 나은 자신, 타인, 사회 구성원으로 변모하길 꿈꾸겠죠. 그런 점에서 이 책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제가 김원영 작가님 책을 정말 다 좋아하는데 요즘 같은 때에는 특히 집집마다 이 책 들여놓고 싶은 심정이 들어요. 그 정도로 애정하는 책입니다. 김원영 작가님의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었어요. 네, 현 시점 최애 국내 에세이 탑 8 마지막 책입니다. 하은빈 작가님의 책 우는 나와 우는 우는입니다.
사실은 이 책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에세이를 정말 안 읽었어요. 그런데 이 책 읽고 나서 진짜 완전 제 에세이 러브 모드가 부활했고 제 마음속에서 에세이 최순위를 확 바꾸면서 이 책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 진짜 이 에세이가 저한테 너무 소중한 장르였다는 걸 잠깐 잊고 있었어요. 이 책은 장애인 애인과 만났던 저자의 경험이 녹아있는 책입니다. 한빈 작가님이 비장애인 그리고 연인이었던 우가 근육병을 가진 장애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 둘의 사이가 항상 도드라져 보였던 거죠. 이 책에는 두 사람이 만났던 몇 년 동안 혼자 혹은 둘이서 함께 겪었던 어려움과 사랑의 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가 정말 우와 만나는 동안 힘들었는가? 모든 것을 다 이겨내는 게 사랑이라면 나는 우를 정말 사랑했을까?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고 만들어낸 게 바로 우의 사랑 덕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우와의 관계를 끝내야만 했을까? 이 실패담을 왜 써야만 했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하거든요. 작가 스스로도 이 엉킨 실타래를 완전히 풀어내질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 저자조차도 말끔하게 정의 내리지 못하는 이 사연을 지금 내가 왜 읽고 있는가? 내가 이 에세이라는 것을 도대체 왜 읽고 있는가? 사실 저는 아직도 답을 못 내렸어요. 저는 저자와 우가 겪은 어떤 일들을 겪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 미지의 이야기들이 앞으로 제 삶에 어떤 방식으로 언제 떠오르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모른다고 해도 정말 너무 좋았다. 탁월한 에세이였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허은빈 작가님의 에세이 우는 나와 우는 우는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현 시점 최애의 국내 에세이 8편을 여러분께 소개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약간 좀 모든 걸 불사른 느낌이거든요. 오늘 소개한 책들은 정말 믿고 보셔도 돼요. 어떤 걸 읽으셔도 좋으실 거예요. 더불어서 이 현 시점 최애 시리즈는 장르별로 앞으로 쭉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하는 책을 잔뜩 소개하고 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공복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복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